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진액이 많이 고갈되고 살면서 몸을 좀 바닥을 드러내고 이렇게 오세요. 보면 진이 다 빠졌다, 살면서 힘들어서 이제 증상들도 힘들고 내 몸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하고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터리에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든 스마트폰이든 사용할 때 배터리 사용 규칙이 뭐죠? 완전 방전을 시키면 안 좋아요. 맨 마지막에 한 30% 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0%는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안 건드리고 요 안에서 충전 방전을 하는 게 좋다. 전기차든 스마트폰이든 보통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액이 이렇게 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도 다시 이렇게 충전이 돼서 채워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 몸의 밑바닥을 좀 끌어다 썼어. 30% 밑바닥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어도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한 요 정도 우리가 한 42%까지 썼을 때는 잠 잘 자고 잘 먹으면 회복이 돼요. 이렇게 100%까지. 그러면 내 힘이 남고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20%까지 바짝 당겨서 썼다. 이게 뭐겠어요? 무리한 행동, 무리하게 하는 행동. 뭘 무리하게 했겠어요? 스트레스, 즉 정신활동을 과도하게 한 거예요. 정신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보통 한 가지만 이렇게 앱을 하나만 딱 켜서 사용을 하면 이게 전원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 켜놓고 또 다른 일하고 이렇게 보면 앱이 한 30개 40개 막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앱이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구동이 되면 전기를 엄청 많이 소모를 시켜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막 사람이 고갈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너무 많이 써서 3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몸에서 물이 됐다는 신호를 주기 시작해요. 몸이 이제 바짝 말라가겠죠. 왜? 여유분이 아니라 이 비상 상황에 쓰는 아주 좋은 것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지니까 건조감이 생기고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막 고갈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리한 행동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 이 몸이 만약에 배터리로 치면 어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몸을 쓰면 충전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생활 뭐겠어요?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면을 불규칙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용 패턴이 불규칙하게 사용하면 배터리의 사용 패턴이 무너져요. 그래서 배터리를 한꺼번에 소모를 많이 했다가 너무 과방전시켰다가 과충전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고갈이 되고 배터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제서야 이제 뭘 챙겨 먹어야겠다 하면서 막 식사 막 불규칙하게 살다가 주말 하루 그냥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과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좋은 걸 안 먹다가 갑자기 과식을 하면 이 배터리는 고장이 납니다. 충전 성능이 떨어져요. 과충전이 되고 다음에 성능이 떨어져서 더 빨리 배터리가 닳거나 다음에 충전하면 충전이 잘 안 돼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내 신체의 충전 능력을 고장을 낸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바로 잠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신체의 모든 이 사용하는 부분을 줄여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충전 방식이란 사용을 줄인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인 전기가 들어와서 천천히 사용하지 않을 때 충전하는 거. 그래서 밤에 급속 충전이 아니라 천천히 충전했을 때 배터리의 성능이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많이 하면 성능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밤 중에는 모든 기관들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최소한의 작동을 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장은 낮에는 60배, 70배 이렇게 뛰지만 이렇게 밤에는 천천히 뛰면서 활동량을 줄여요. 간이든 눈이든 입이든 모든 기관이 밤에는 사용량을 줄여요. 사용량을 줄이면서 그때 충전을 하는 겁니다. 수면을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이 충전이 안 되고 잠을 안 자면 모든 게 고갈이 되고, 그러니까 별거 안 했어. 낮에 대단한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왜?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간당간당한데 또 써버리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가 발생하냐? 이걸 내 몸을 무리하고 막 끌어다 쓰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요게 잘 나타나요. 내 면역력이 무너졌을 때 딱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평상시에 면역 기능 충전이 많이 됐을 때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활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딱 내 파워가 딱 떨어졌을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라? 면역계가 약해졌네? 그럼 내가 한번 활동해볼까? 하면서 대상포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침범이 잘 일어나겠죠. 독감, 감기, 뭐 몸살,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해요. 결국 내 방어력이 깨졌을 때 얘들이 오는 거지 우리가 양방적인 시각에서는 그냥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면역력이 충분하고 내 배터리가 충분할 때는 방어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있어도 얘들이 크게 이제 침범할 수는 없는데 이 대상포진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이 배터리를 썼느냐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대상포진이 딱 이제 발생하는 그 기준이 이제 50대부터 딱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밑에 세대에서는 거의 많이 발생 안 해요. 뭐 40대도 엄청 무리하면 이제 대상포진이 막 생기는데 50대, 60대 집중적으로 생기죠. 그때가 배터리가 고갈되는 시점이다. 왜냐? 몸은 조금씩 이제 고갈돼 가는데 몸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직도 젊은 줄 알고 막 쓰거든요. 그럼 빨리 고갈되겠죠. 배터리의 성능을 잘 유지시키듯이 우리 몸도 굉장히 아껴 쓰고 오래 써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때 대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엔 잘 몰라요. 근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는 야, 내 폰 쌩쌩한데? 그러다가 요즘은 그래도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한 2년쯤 되면 갑자기 배터리가 빨리 닳기 시작하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노화도 배터리랑 마찬가지예요. 성능 저하가 서서히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 신체 기능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서히 떨어지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들도 그렇고 제 관찰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노화가 계단식으로 일어난다. 이 계단이 주로 어떨 때 일어나냐면 배터리로 치면 방전을 시켰을 때, 몸으로 치면 진액을 고갈을 시켰을 때, 이때 아주 중요한 내 몸의 충전 능력을 상실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몸의 진액을 다시 채워내는 능력이 이때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한번 겪고 나면 요 이전의 상태로 잘 못 돌아간다, 예전만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대로 또 흘러가다가 또 계기가 있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눈치를 잘 채고 빨리빨리 복구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배터리 관리하듯이 똑같이 관리하면 됩니다. 급속 충전으로 갑자기 뭔가 과식이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꼭 고장이 나요. 그게 아니고 천천히 내 생활에 충전 행위들이 녹아나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내 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 많은 생각들, 이런 걸 줄여야지 내 이 소모량, 방전량, 요걸 줄일 수가 있어요. 배터리 말했죠,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구현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 성능 저하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사용할 때 한 가지씩 사용해야 된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동시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빨리 소모가 됩니다. 진액을 확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고 길게 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살고 뇌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과방전시키면 못 버텨요, 몸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생기는 행동들이 불규칙하다 했잖아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대응이 되고 안 좋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만약 생활을 해버리고 식사를 제멋대로 해버리고 잠도 제멋대로 자버리고 운동도 뭐 들쭉날쭉하게 막 하고, 그러면 어떨 때 어떤 물질들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몸에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내 진액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규칙이 대단한 거 없어요. 정말 이 규칙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규칙 맞습니다. 뭐겠어요? 제때 식사하고 제때 자고, 머리 쓰는 것보다 움직이는 거를 많이 하고,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늘 했던 말씀이고 그 누구나가 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하고 있어. 오늘도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계시는데 엄청 맡은 직무도 많고 열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평생 운동의 필요성을 못 느꼈대요.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딱 60대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고갈된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쳤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운동도 안 하고 이제 그분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경과 정신신경과 가서 약 먹으면 그 우울증도 좀 나아지고 공황장애도 나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슬슬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째 약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듣다가 역시나 한 2년 지나가니까 약이 안 들어서 약의 강도를 높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를 알게 돼서 도움을 받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고갈시킨 거죠. 자기가 아직도 튼튼하고 계속 뺏을 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충전 행위는 하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빼서 쓰는 행위만 계속 해왔던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배터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배터리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없어요. 단 한 번 주어진 삶이고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는 그 몸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죠. 좋은 사용 규칙에 의해서 이걸 손상시키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거, 그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 될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도 나는 배터리를 몇 프로까지 땡겨 쓰고 있냐, 힘들 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배터리의 안전선은 어디일까? 이 이상은 뺐으면 안 된다. 그 선이 어딘지를 딱 정확히 아시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돈도 의미가 없어지고 가족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뺏어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딱 인지하시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